인 1월 2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특별한 뉴스 리액터 예. 프레시안 반가워라. TV에서 강상구의 뉴스콕 진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네. 강상구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사해 주세요. 예, 강상구의 시사콕이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뉴스콕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와중에 예, 시청자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뉴스콕 맞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제 잘못이다. 예, 제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번 프로그램 이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 프레시안 TV의 강상구의 시사콕입니다. 예. 예, 저희 원래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한 작년 10월이었는데요. 그때 처음 김은지 기자님 만났었어요. 저기서 파스타 먹었잖아요. 네. 만나가지고. 근데 양이 별로 안 많았는데 어쨌든 참고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 구독자가 늘려면은 매일 방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는 근데 척 저희 해버렸네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구독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네. 또 프레시안 TV 넘어가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구 진행자님 반갑고요. 첫 예, 번째 반갑습니다.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홍장원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네, 오늘 국회에서 내란 혐의 관련된 국조특위 열렸는데요.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발언이 주목되고 있죠. 네, 오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첫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왔는데 계엄 당일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홍 전 차장은 이 목적어가 없어서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면서 그 이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한 뒤에야 이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자신은 대통령을 좋아했고 시키는 걸 다 하고 싶었다면서 그런데 정치인 구금 지시 이걸 듣고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나라가 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있다. 평양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오늘 그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만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증인 가운데 윤 대통령과 또 김용현 전 장관 등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 쪽지를 두고도 이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은 요거에 대해서 최상목 총리에게 준 적이 없고 언론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만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MBC가 어제 윤 대통령이 최상목 총리에게 건넨 문서의 사본이라면서 A4용지 크기의 문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았는데 대통령에게서 직접 이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저희의 따뜻한 구독자분들께서 시사콕이 뭐냐라는 질문과 함께 답도 해주셨는데요. 네. 추어준 님이 강상구 진행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강상구의 시사콕이래요.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초반부터 그리고- 분위기가 매우 훈훈하다. 네. 네. 그리고 하와이 피스톨 님이 홍정원 전 차장 정말 박정훈 대령과 닮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내란 특위에서 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제 헌재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홍장원 전 1차장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강상구 진행자가 보시기에는 누구 말이 좀 더 신빙성 있습니까? 체포와 관련해가지고 자기는 그런 걸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는가 이걸 따질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지시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체포가 실제로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체포에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렇죠. 체포 시도가 집행됐다고 하는 증언은 차고 넘쳐요. 그럼요. 네, 차고 예. 넘쳐요. 이게 지금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날 상황을 쭉 복기를 해보면요. 12월 3일 저녁 7시 삼청동 안과 회동 거기서 윤석열 씨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정치인들 체포 명단 주면서 체포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체포 지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영 방첩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체포 지시를 합니다. 그게 저녁 10시 27분. 그리고 10시 28분, 1분 후에는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위치 추적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보세요. 작전 지휘서를 전달했고요.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홍장원에게 전화를 그 여인영이 또 해요. 네. 전화해가지고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위치 추적을 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루트로 위치 추적을 2번을 하죠.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참. 네. 작전지휘서 전달하고 위치 추적 2군데로 하고요. 그 다음에 0시 25분쯤에 체포조가 출동하고 그리고 체포를 닥달을 합니다. 윤석열 씨가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한 6번을 전화했다는 예. 얘기가 있죠. 그리고 비상해협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임박하니까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김대호 방첩 수사단장한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 씨가 이 자기는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김용현 등 부하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명확한데 네. 자기만 빠지면 나는 지시한 적이 없는데 애들이 다 체포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아서 위치 추적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얘기한 거죠. 이게 뭐냐.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직장 상사 중에 가장 싫은 유형의 직장 상사예요.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이 부하들한테 책임 다 떠넘기는 거죠. 직장 갑질입니다. 이거. 직장 갑질 직장 119 갑질 신고해야 중에 될까요? 최고의 직장 갑질이에요. 이번에 서부지법 들어간 2030 청년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도 이런 직장 상사 정말 싫어할 겁니다. 그 청년들 그 서부지법 들어간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이분이 직장 갑질의 최고봉이다. 자기가 해놓고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김만곤님 잘렸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 특별 출연을 해주신 네. 거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하고 잘리는 겁니다. 네. 특별 출연. 네. 예, 그래도 오늘에 벌써 선순환이 일어났는 게 임금님계 캔디님이 프레시안 TV 구독 완료했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랜트푸스님도 프레시안에 종종 좋은 기사 나와서 뉴스 구독 상단에 올려뒀는데 유튜브도 하는 모양이군요. 끝나고 가봐야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끝나고 제가 잘려도 여한이 없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가서 잘린 적은 잘하겠습니다. 없으십니다. 오늘 네. 특별 출연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어제 윤석열 그 피의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은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사실 들어야 될 이야기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짚어야 될 부분은 네. 뭐라고 보십니까? 그 귀에 담지 않고 들어야 될 얘기 예. 중에는 이제 그 포고령 있잖아요. 포고령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요것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며칠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 내가 주 작성자는 아니다. 김용현이 주 작성자고 중요한 내용은 내가 이걸 제대로 못 봐가지고 간과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김용현 씨를 한번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작성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집행할 생각도 없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용현이 무리한 걸 만들어 왔지만 내가 제대로 안 봤을 뿐만 아니라 그거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을 또 한 번 죽이는 거죠. 2번 죽인 거예요. 계속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떠넘긴 거고요. 근데 이거를 좀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정말 집행을 할 생각이 없었느냐. 자, 이런 말을 아예 믿을 필요는 없는데 반박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냐. 그 12월 3일 날 그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다음 날 한동훈 그 전 당시 대표가 대표. 예. 예. 윤석열 씨를 찾아갔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나 체포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계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위반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미 포고령을 지시했다는 뜻이네요. 위반해서 네. 널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윤석열 씨가 이 포고령이 집행되고 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하루 지났어요. 하루 지났는데 그 얘기 한 겁니다. 근데 뭘 집행을 안 해요. 한동훈 억울합니다. 지금. 포고령 집행돼 가지고 자기가 체포될 뻔했는데. 네? 그리고 네.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 날 윤석열 씨를 만나서 포고령 어겼잖아. 그래서 집행한 거야. 증거가 여기저기 네. 다 남아 있네요. 네, 증거가 여기저기 있고요. 그래서 이 포고령을 집행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자, 포고령을 위반해서 당신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한 거는 무슨 말이냐. 포고령 보면 제일 밑에 당시 포고령 떠올려 보면요. 맨 밑에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아마도 윤석열 씨는 한동훈 만나가지고 떠올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포고령 위반했으니까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그 실제로요. 그 김용현 측에서 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그때 포고령 작성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 이런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본 게 아니고요. 법전을 찾아봤어요. 뭐 70년대 법전을 찾아봤겠습니까? 최근 법전을 찾아봤겠죠. 이거 돼? 이거 안 돼? 막 찾아본 거예요. 찾아왔는데 야 이거 국회 정치활동 금지 이거 안 되네. 아이 그냥 해. 전공의 복귀 이건 뭐 법에 없는 그래도 그냥 해. 위헌 위법이란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김용현 측에서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반격한 거죠. 둘이 본격적으로 이제 네,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며칠 전부터 싸움이 일어났는데 요즘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고령을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는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만하죠. 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아이템 넘어가야 우리 되거든요. 이거 얼마 하는 겁니까? 몇 분 하는 겁니까? 20분까지 해야 20분요? 되거든요. 예. 곧 끝나겠네요. 네, 얼른 두 번째 넘어가 보시죠. 이런. 네, 대통령 세계잔치 당연하다는 김성훈. 네, 김성훈 차장이 직접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간 경호처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생일 잔치에 동원되고 또 뭐 삼행시를 했다, 헌정곡을 만들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는데요. 김성훈 차장이 오늘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지금도 대통령에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라는 이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작살로 뭐 물고기 잡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영부인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김성훈 차장 관련해서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폭죽이라든지 작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 50대 있잖아요. 장세동 그 유명한 경호실장이 예, 전두환 때. 예,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 심기경호를 하면서 우리 독재자님 불편할까봐 향수도 똑같은 걸 썼다고 그래요. 이런 게 심기경호입니다. 마음을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한 거다. 그거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경호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 헌법기관을 경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호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경호하는 게 아니라 헌법기관을 경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호처는 그냥 사람을 경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윤석열 씨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윤적 윤 많죠.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정신이라도 좀 가져야 된다. 네, 지금은 그 네. 경호처는 폭죽, 작살낚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헌법기관에 대한 경호라고 하는 이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우님께서 홍장원 전 1차장 보면서 똑같이 선서를 하더라도 당당한 사람은 질의에도 말에 끊임없이 당당하게 반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증언 거부는 푹이라고 하셨는데요. 증언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과 대비되는 홍장원 1차장이 오늘 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남긴 공직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분들 덕분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해제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비교되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김성훈 경호차장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지금 다시 경호처 내부에 돌아가서 입단속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19일에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났는데요.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로 가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 업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내부의 보안 노출은 우리가
먹는 우물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우리의 조직의 생명은 보안이다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이 무기 사용 검토를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으로 또 보이고요. 또 채널A 보도에 따르면은 이 내부 정보를 유출한 간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 관련해서는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곳에 두는 거다라는 식의 비판까지 있거든요. 강상구 진행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학교 폭력 가해자를 학교로 다시 돌려보낸 것뿐만 아니라 가가지고요. 이제 가해자니까 거기 경호처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 이 사태에 대한 답안지가 일부 있어요. 그걸 다 찍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석열 씨가 총기 사용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1차 체포영장 예. 집행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경호처에서 관제 이 중화기 등을 갖다 놨다는 보도도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성훈 차장이 울면서 내가 나가서 총 쏠 거야 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집회에 나가가지고 그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오늘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 내란 특위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그때 다 가물가물 해가지고 오찬 자리에서 얘기한 거니까 윤석열 씨가 오찬 참석자 중에 거기 왔던 사람들하고 교차 검증을 해봤다. 그랬더니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을 맞췄다 이 말이죠. 오찬에 100명이 참석했습니까? 몇 명 참석했단 말이에요. 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이죠. 그 다음에 12월 중순쯤에 이 비화폰 통화 기록 지워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한테 국군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워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대통령 지시다. 이거 증거인멸이죠. 이런 식으로 답안지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른 다 찍기 전에 빨리 지금 빨리 잡아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네. 공수처가 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협조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 동안 예, 지금 그 상황이 됐는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호처 차장 김성훈 씨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서버에 그 기록은 자동 삭제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볼 게 없다는 거잖아요. 자동 삭제 그럼 걱정할 게 없죠. 경호처 차장 입장에서. 그럼 근데 왜 왜 막아요? 저러냐? 그냥 가져가라고 하지. 네. 자신 있게. 자동 삭제돼야 할 것은 경호처 차장이다. 직원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을까? 우리 네. 차장님 언제 자동 삭제되나? 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고 갈것 2부에서 같습니다. 박관천 전 행정관이 경호처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더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뉴스 키워드도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짚어보죠. 고발당한 전광훈. 네, 전광훈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되었죠. 네, 시민단체가 어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광훈 목사는 1월 18일 열린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거나 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폭동의 배후를 놓고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이 폭동 가담자들 중 일부가 또 전광훈 목사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나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이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구역에서 이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이 기독교 전도사로 알려진 한 보수 유튜버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이 전도사가 전광훈 목사가 세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이 남성이 가장 중요한 피의자라고 하면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런 극우 세력과 선을 못 긋는 모양새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도통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내임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잖아요. 요걸 못 버리는 거죠.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민의힘 그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 말이 더 세지고 있어요. 더 세져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민주당 예를 들면 야당이 뭘 좀 하잖아요. 그게 내란이야. 네. 그게 계엄이다. 그게 계엄이야. 내란이다. 그게 검열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을 세게 하잖아요. 내란 사태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저것도 내란이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게 말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아. 그러니까 작은 일을 크게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야 저것도 내란이고 이것도 내란이네. 요렇게. 물타기. 예. 예.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인데 이거를 말을 세게 하는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아. 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요. 이거 정쟁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그럼 최근 효과가 진짜 있는 거네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구구를 못 버리고 뭐 왜 왜 아.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지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말하고 말 일이 아니다. 오, 그럼 네, 우리는 어떻게 저는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프레임 전쟁 같은 예. 거죠. 그래서 원래 프레임 전쟁을 할 때는 논리가 다 필요 없습니다. 논리가 다 필요 없고 프레임 전쟁은 그냥 자신의 논리를 자기가 옳다고 믿는 말을 짧게 수도 없이 반복하면 돼요. 아. 예를 들면 그래 그건 이재명 때문이야. 그것도 이재명 때문이야. 그거 이재명 때문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이재명 때문이구나. 논리가 필요 없는. 논리가 필요 없어요. 원래 프레임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를 국민의힘이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프레임 전쟁에 동원되는 말을 지금은 아주 세게 하는 거죠. 세게 해서 그 프레임에 동의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했지만 쟤네들도 내란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프레임에서 나오려면 야당은 그냥 딴 얘기를 해야죠. 어떤 딴 얘기를 해야 되나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민생을 챙깁시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그걸 논박할 필요 없이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아니면 프레임 전쟁을 전면적으로 하려면 예. 짧은 얘기를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란을 해? 야 그래도 니네 내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응 진짜 내란은 너희들이야 이렇게 하거나 근데 요거는 그동안 해왔던 것이긴 해요. 해왔던 것이긴 하고 저쪽에서 계속 반박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방법이죠. 예. 근데 어쨌든 방법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이 프레임 전쟁에서 한 발 빼서 예. 정말 민생과 관련한 할 일을 하고 싸움은 누가 하게 하면 되냐면 사법기관이 하게 하면 됩니다. 경찰과 검찰과 예. 헌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진도를 그냥 쭉쭉쭉 나가주면 결국 처벌될 거고 탄핵될 겁니다. 그러면 여당은 야당하고 싸우는 이 모습이 아니라 헌재하고 싸우고 검찰하고 싸우고 그러면 야당들은요? 우리는 민생이야. 너희들은 검찰하고 뭐 헌재하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박장대소에서도 이 프레임 분석을 하면서 박성태 실장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계속 강아지 판례를 드셨거든요. 이미 하신 걸 물어본 겁니까? 저한테?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했던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네, 굉장히 두 분의 결이 또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얹어봤습니다.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네, 와중에 호키리님께서 벌써 좀 입덕을 하신 건지 강상구 재밌다, 이별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해 제가 20분 주셨습니다. 동안 방송하면서 말을 굉장히 빠르게 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 방송도 참고로 들어야 돼가지고 듣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5배속으로 듣거든요. 대부분 요새 그렇죠. 제 네. 말도 1.5배속이 돼가지고 듣는 분들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렸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